제주 지역 은행의 연체율이 1.1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이거는 전국 평균의 2배를 넘는 수치예요. 은행에서 돈을 빌린 개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제때 이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뜻인데 제주가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유독 제주에서 이렇게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상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개인 파산에 대한 통계를 매달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는데요. 저도 추이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가끔 이렇게 통계를 보는데 최근 제주 지역 개인회생 건수가 2년 사이에 무려 50% 넘게 급증을 했더라고요. 2022년도에는 1244건이었는데 2023년에는 1721건, 2024년에는 1916건까지 늘었고요. 올해 1월에만 무려 152건이 접수가 되면서 이대로라면 올해 연말에는 2000건이 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숫자 자체만 보면은 많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제주도의 인구를 고려하면 굉장히 많다고 느껴지죠. 물가가 계속 오르고 또 환율도 불안정하고 기준금리가 올라서 이자 부담도 커졌는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으로 먹고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관광객의 회복세가 좀 더디면서 매출이 좀 더 줄게 되고 대출 원리금은 또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매달 이 제주도민들의 자영업자분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제주 지역 은행의 연체율이 1.1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이거는 전국 평균의 2배를 넘는 수치예요. 그만큼 은행에서 돈을 빌린 개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제때 이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뜻인데 제주가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 전체가 구조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징후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유독 제주에서 이렇게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고 있을까요?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제주만의 구조적인 문제와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제가 했던 사건들을 위주로 보면서 그 특징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주는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섬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일자리 수 자체가 좀 적어요. 관광이나 숙박이나 뭐 음식, 그리고 렌터카, 운송 등 서비스업에 좀 극도로 집중된 산업구조 때문에 일자리가 계절에 따라서 늘었다가 줄었다가 할 때도 있고 수입도 되게 불규칙한 경우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뭐 1, 2월 달에는 관광객이 주니까 소득이 떨어졌다가 여름 성수기에는 갑자기 일손이 또 모자랐다가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구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평균 소득은 낮고 소득 증빙이 좀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출이 또 상대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이미 빌린 돈을 또 갚기가 어렵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 수입도 들쭉날쭉 빚이 계속 늘게 되고 회생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좀 1차적으로 그런 취약한 구조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관광 의존도가 높아서 외부 변수에 좀 취약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뭐 태풍이라던가 또는 전염병이라던가 항공편 지연이나 환율이나 뭐 이런 불안정한 외부 요인이 하나가 터지게 되면 도내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흔들리게 돼요. 코로나 이후에 관광 수요가 회복된 건 맞는데 그 이전 수준으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업종도 많고요. 항공기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관광 변수들에 의해서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특히 타격을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영세 자영업 비중이 높고 대부분이 생계형이라는 건데요. 프랜차이즈나 이런 법인 형태가 아니라 가족 단위로 운영하는 민박이나 식당, 렌터카 업체가 많다 보니까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고 위기에 대응할 여력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죠. 고정 비용이 그대로인데 손님이 만약에 반토막이 나게 되면 당연히 적자를 내고 적자가 내면 그거를 또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게 되고 카드로 돌려막기 한 게 연체가 되면 또 회생이라는 수준을 밟게 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로 지리적인 고립으로 전직, 그러니까 직장을 옮기거나 또 일을 구하는 게 좀 어렵다는 특징을 또 갖고 있어요. 제주도는 인구가 적고 업종이 제한적이니까 한 번 일자리를 잃거나 사업이 무너지게 되면 대안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육지처럼 다양한 업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사나 업종 전환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영업자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무너지면 그 여파가 훨씬 더 깊고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제주 지역의 개인회생 급증은 단순히 빚을 못 갚는 사람이 늘어난 게 아니라 지역의 산업 구조와 또 그 섬이라는 고립성 그리고 외부 변수 의존도가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제주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진행하는 사건들의 특징은 어떨까요? 먼저 제주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는 초기 단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건을 접수하면 금지명령은 거의 100% 인용이 되고요. 대부분 일주 이내에 결정문이 송달이 됩니다. 금지명령이 대부분 거의 99% 안 나오는 법원도 있으니까 그에 반해서는 금지명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한 법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금지명령의 송달에 있어서는요. 어떤 사건은 접수한 다음 날 바로 송달이 된 경우도 있었을
정도로 금지 명령에 대한 속도가 전국적으로 좀 빠른 축에 속하고요. 이어서 나오는 보정 권고 역시 빠르게 송달이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금지 명령과 비슷한 시기에 같이 이제 송달하는 경우가 많고, 보통은 접수 후 일주일 안에 보정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신청인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빠르게 보정에 대응해야 되는 흐름이 형성이 됩니다. 다만 개시 결정은 처음과는 다르게 좀 느린 편인데요. 그 이유는 제주지방법원이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전남재판부가 세 곳뿐이기 때문인데요. 제주는 전무회생법원이 있는 곳이 아니어서 민사재판부에서 회생까지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많아지는 신청 건수에 인해서 인력과 시스템이 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개선이 되는 게 아니니까, 보정 서류를 빠르게 저희가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그 순차적으로 이제 서류 검토를 하니까 개시 결정까지는 평균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차례대로 법원에서도 사건 검토를 하긴 하는데, 개시 결정이나 인가 결정의 텀이 좀 길어서 검토가 끝난 사건들도 개시 결정일이나 인가 결정일까지 절차를 좀 더 길게 기다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초반에는 금방금방 처리되는 느낌을 좀 받다가도 개시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다소 긴 시간을 기다리게 된다는 점, 신청하시기 전에 꼭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겠죠. 보정 권고의 내용은 어떨까요?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제주 사건들을 좀 보다면 비교적 좀 표준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건에서 비슷한 양식과 항목으로 보정이 내려지고 있고, 요구되는 사항도 비슷해서 제가 이걸 좀 정리를 드리면, 첫 번째는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채무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라 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채무자 명의의 금융기관을 좀 정리해라. 세 번째는 1, 2년간 계좌 거래 내역을 제출해라. 특히 30만 원 이상 또는 50만 원 이상의 입출금 내역에 대한 상세한 사용처를 소명을 해라. 네 번째는 가족에게 무분별하게 이체된 금액이나 현금을 인출한 후에 사용처가 불명한 그리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편파적으로 갚은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가치 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명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제주지방법원은 현금 사용 내역이 많은 신청인의 경우에는 대충 신청인의 말을 믿고 그냥 넘어가 주기보다는 영수증이나 메모, 문자 내역 등 최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관련된 부분을 미리 챙겨두시면 훨씬 수월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요, 보정기한이 좀 넉넉하게 주어진다는 점이에요. 다른 지역 법원들이 보통은 14일, 그러니까 2주 정도 제출 기한을 주는데, 제주지방법원은 평균 30일에서 길게는 45일까지 기한을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서류 준비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조금 더 확보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잘 준비된 경우에 대부분은 1차 보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보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2차까지만으로 끝나는 사례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1차 보정에 충분히 정성을 들이신다면 큰 무리 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겠죠. 참고로 여담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사무실이 이제 전국적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사무실이다 보니까 제주 지역 사건도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이렇게 상황이 악화됐는데도 정작 채무 조정을 시도하는 걸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셨다는 건데요. 이유를 들어보면 대부분 제주가 사회가 좀 좁기 때문에 다 알게 될까 봐 좀 무섭다. 나의 좀 신용 상태나 재정 상태가 좀 안 좋아졌다는 게 주변에 알려질까 봐 무섭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주가 지리적으로 고립된 곳인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좀 폐쇄적이고 촘촘한 인간관계로 엮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한 동네 한 마을에서 오래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회생을 좀 신청했다, 파산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극단적인 정말 인생이 망했다라는 것과 동등하게 여길 정도로 좀 많이 부담을 느끼시고 수치심을 느끼시기도 하죠. 하지만 이 법적인 절차가 공개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직접 누군가에게 알리지 않는 이상 외부에 노출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빚을 숨긴다고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진실이겠죠. 숨기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시작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마음으로 한번 용기를 내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정리하자면 절차적으로 예측이 가능하고 초반 대응만 잘 준비된다면 무리 없이 회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곳이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정보들이 제주에서 개인회생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현실적인 판단과 용기를 드리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회생파산연구소 이상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